광아. 제가 인사를 왜 광아라고 했냐면 저희 영상에 동성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영상에서 오프닝 할 때 광아라는 인사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했습니다. 광아 했죠. 자, 오늘은 지금 여기가 가평이에요.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이 좋은 날씨 속에서 새롭게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QM6를 만나러 왔습니다. 도대체 뭐가 바뀐 거냐, 무슨 페이스리프트를 했다고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가까이서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이번 뉴 QM6의 변화의 핵심은 여기 이 얼굴 상단부 코 위쪽 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지금 이 크롬 라인이죠. 퀀텀 윙. 이 르노 삼성에서 말하기는 가운데 이 태풍에 있는 엠블럼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양옆으로 쫙 뻗어나가는 크롬 띠를 둘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름하여 퀀텀 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옆으로 넓어 보이는 쫙 뻗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기존보다는 강조된 느낌이 있어요. 여기 라디에이터 그릴 중앙을 채우고 있는 패턴도 새롭게 적용됐죠. 여기 들어가 보면 이 벌집 모양 육각형 패턴들이 막 박혀 있는데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크롬으로 멋을 부려서 조금 더 신경 쓴 그런 느낌이 납니다. 프리미에르 트림에 한해서 그 프리미에르가 최상의 트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랑스럽게 프리미에르라고 딱 써 있었고 일반 트림은 레터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모든 트림에 QM6를 집어넣고 또 다른 큰 차이점이 요 헤드램프죠. 헤드램프 뭐 자체에 엄청난 기술이 들어간 건 아니고 요번에 그 르노 삼성에서 부르는 LED 퓨어 비전이라는 헤드램프가 전 트림에 공통 적용됐다고 합니다. 상향등, 하향등 전부 LED겠죠. 이 LED도요, LED 광원 자체가 좋은 건 다들 아시겠지만 즉 원하는 곳에 딱 쏴주기 위해서 쓰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LED는 위쪽에 달려 있고 이 반사경을 통해서 뿅뿅 이렇게 나가는 게 리플렉터 방식이고요. 눈동자처럼 동그랗게 렌즈가 달려있는 방식이 있죠. 그게 이제 프로젝터 방식인데 QM6의 LED 퓨어 비전은 리플렉터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범퍼 하단부는 작년 여름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칠 때 그때 바뀐 겁니다. 그때와 동일하고요. 이런 데 보시면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쫙 지나가는 이런 크롬띠 SM6와도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죠. 요즘은 그 주간주행등이 워낙 밝게 항상 빛나고 있기 때문에 안개등이 점점 사라지는 추세인데 얘도 여기 보시면 이 검정색 파츠 안에 이렇게 디귿자로 패턴만 튀어나와 있습니다. 옆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옆에서는 페이스리프트 모델답게 그렇게 큰 변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휠은 지금 19인치 휠을 신고 있죠. 뭐 트림에 따라서 17인치도 있고요, 18인치도 있는데 지금 얘는 가장 큰 19인치 휠을 끼고 있습니다. 아까 그 아까 그 프리미에르 트림은 앞쪽에 QM6 대신에 프리미에르라는 트림 이름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휠도 프리미에르는 지금 요거랑 다른 에펠탑을 닮은 스포크가 들어가 있는 디자인으로 변경되죠. 요번엔 뒤쪽으로 넘어가죠. 바로 뒷모습은 다른 색깔의 QM6를 보겠습니다. 뒷모습에서도요, 앞과 동일하게 변화의 핵심은 역시 램프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등, 제동등, 그 다음에 방향지시등, 후진등 전부 LED를 구성을 했고요. 방향지시등도요, SM6와 같이 이렇게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뾰로롱 뾰로롱 들어오는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기존보다는 확실히 현대적이죠. 더 입체적이고 지금 이 면은 평평합니다만 안쪽으로 보시면 빗살무늬 막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렇고 기존보다는 확실히 더 세련된 느낌의 리어램프가 적용됐네요. 아래쪽은 뭐 기존이랑 크게 달라진 점이 없고요. 이 재질이 특이하다. 그냥 플라스틱인데 약간 지금 얘랑 같은 재질이거든요. 근데 색깔을 이렇게 달리해서 이거 괜찮은데요. 그렇게 싸 보이지도 않고 괜찮은데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GDE 모델이죠. 얘는 2.0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차는 2.0 LPG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입니다. LPG 엔진이라면 그 LPG 탱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지금 트렁크를 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트렁크 바닥면에 지금 딱 이 아래쪽에 도넛 모양의 LPG 연료 탱크가 들어있겠죠. 뭐 흔히 bom배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탱크예요. 동그랗게 생긴 거. LPG 택시들 타면, LPG 택시가 아니죠. 택시는 전부 LPG니까. 이 뭔 개소리야! 그 택시를 타시면 트렁크 열었을 때 안쪽에 그 이만한 크기의 큰 연료 탱크가 있어서 상당히 트렁크 공간을 많이 손해보는 게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LPG 차들은 지금 이 르노 3성에서 나오는 LPG 모델들처럼 도넛형, 그 기존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던 자리를 연료 탱크로 쓰는 그런 도넛형 LPG 본배가 적용되고 있거든요. 요거 밖에서는 3M 신슐레이터도 들어가 있고, 요걸 걷으시면 요걸 풀지 않는 이상은 볼 수 없게 해놨군요. 한번 보고 싶었는데. 됐다. 자, 이렇게 닫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운전석을 봅시다. 뭐 운전석도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이전과 동일해요. 크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다만 디테일들이 좀 바뀌었는데, 가장 지금 르노 삼성 측에서 자랑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지금 보시는 이 브라운 컬러의 가죽 시트죠. 프리미에르 트림은 블랙과 그레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프리미에르를 제외한 다른 트림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라이트 브라운 가죽 시트, 새로 적용된 컬러, 요거랑 블랙이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에르에 들어가는 가죽하고는 다릅니다. 프리미에르에는 나파 가죽이 들어가요.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말랑말랑하고 촉촉한 더 좋은 가죽이 들어가죠. 이 브라운 컬러하고 여기 대시보드에 보시면 이 애쉬우드 트림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게 보시면 나뭇결이 막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뭐 나름 고급스럽거든요. 이 르노 삼성에서 말하기에는 지금 얘도 그렇고 이 가죽 본연의 질감, 나무 본연의 질감, 이런 걸 상당히 강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브라운 컬러는 여기 센터 터널 양쪽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런 데다 이렇게 바늘땀 넣어놓으니까 이 QM6가 QM6의 원래 차값보다 좀 더 비싸 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이거 멋있네. 다른 건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지금 얘는 그냥 일반적인 룸미러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5만원 추가하시면 이 프레임리스 룸미러를 고르실 수도 있거든요. 프레임리스 룸미러를 넣으시면 여기 보시는 이 두꺼운 프레임이 없어지고요. 그냥 거울만 둥둥 떠 있는 룸미러로 바뀌게 되고요. 또 차이점은 이 공조장치를 우리가 켰을 때 오토로 에어컨을 켰잖아요. 이렇게 공조장치를 켜놓은 상태에서 다시 오토 버튼을 누르시면 공조장치가 아예 꺼지게끔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고 하고요. 이 동승석 창문 있죠. 원래 QM6가 저도 뭐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닙니다. 이건 근데 지금 르노 삼성에서 말하기에는 동승석 창문 스위치를 원터치로 바꿨다고 해요. 뭐 그 말은 기존에는 원터치가 아니었단 말이겠죠. 운전석은 당연히 이렇게 다운, 업이 모두 원터치고요. 동승석도 이번에 원터치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버튼 한번 누르시면 쭉 내려가고 다시 한번 누르시면 쭉 올라가는 이런 원터치로 바뀌었고요. 저쪽 사이드미러, 후진 기어를 넣을 때 거울 각도를 이렇게 숙여주는 기능들이 제공되는 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 QM6도 요번에 그 기능이 포함됐다고 해요. 지금 후진 기어를 넣으시면 지금 저렇게 각도가 쭉 내려가면서 바닥에 뭐가 있는지를 운전자한테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다른 부분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여기 보시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고요. 리미터, 그 다음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버튼도 여기 콕 박혀 있네요. 근데 컵홀더가 되게 컵을 4개 꽂을 수 있는 거야?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컵홀더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 자, 이번에는 트레일러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헤맬지 벌써 걱정이 많이 돼요. 자, 출발할게요. 한 바퀴를 돈 다음 자, 대충 맞춘 것 같아요.
완전 틀어졌다. 일자 또 됐어요? 오, 잘했다. 역시. 보셨죠, 여러분? 제가 이 정도예요. 되게 어려운데요, 이거? 야, 감이 올똥말똥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쓱은 안 되고, 잠깐 내가 일로 가려면 어디로 틀어야 될지 한 번 생각한 다음에 액션을 취하면 되긴 합니다. 근데 매끄럽지 않네. 아, 어렵다, 이거. 자, 저희가 오전에 디자인 변화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막간을 이용해서 트레일러 후진 주차 체험 내봤죠. 그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드디어 운전대를 잡고 일반 도로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탄 차는 LPE예요. 2.0 LPE 모델. 이번에 QM6가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기존에 있던 1.7 DCI 모델하고 2.0 DCI 모델하고 이 디젤 라인업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2.0 가솔린, 2.0 LPG 두 가지 파워트레인만 남아있는 셈이죠. 그리고 기존에는 그 2.0 DCI에 한해서 사륜구동 시스템을 집어넣을 수 있었는데 이 디젤 라인업이 없어지면서 동시에 사륜구동 시스템도 전부 빠져버린 셈이에요. 그래서 지금 팔리고 있는 요 신형 QM6에는 전부 이륜구동만 넣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제가 그 디젤 라인업을 싹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유로6에서 법규가 지금 막 바뀌는 중이거든요. 유로6 D에 맞춰서 차를 팔아야만 해요,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임시로 잠깐만 디젤을 안 파는 거고, 내년 글쎄요, 내년쯤 되면 다시 디젤 라인업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LPG 차는 뭐 국가유공자나 아니면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혹은 영업용 차량, 이런 제한된 차에만 LPG를 쓸 수 있도록 규제로 묶어버렸었죠. 디젤 엔진이 워낙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한다, 환경에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야, 그러면 디젤을 좀 줄이는 대신에 LPG 규제를 풀어버리자 라고 돼서 2019년 3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카드 전액은 26,400원입니다. 네. 2019년 3월 달에 LPG 규제를 풀어버리면서 누구라도 LPG 차를 살 수 있게 됐죠. 자, 그래서 2019년 6월 달에 그 당시에도 페이스리프트가 한번 됐죠. LPG 심장을 딱 얹어서 팔았더니 와, 이게 대박이 났네. 자, 그러면 QM6를 좀 살펴볼까요? 이 QM6 LPE 모델 뭐 2리터 4기통 LPG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 LPG 엔진 아니죠. 그냥 가솔린 엔진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출력이 140마력이에요. 최대 토크는 19.7kgm. 거기에 복합 공인연비가 휠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리터당 8.6, 8.9 뭐 그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LPG 차답게 디젤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정숙성. 역시 아까 출발 전에 대기하면서 시동 걸어놓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뭐 그때도 그렇고요, 지금 달릴 때도 그렇고 상당히 매끄럽고 조용하죠. 그리고 승차감은요, 제가 예전에도 QM6 시승했었고 뭐 그거 타고 예전에 영암도 갔다 온 적이 있고요. 여러 번 타봤거든요. 근데 그때도 느꼈지만 상당히 말랑말랑해요. 아주 그냥 가족들과 편안하게 여행하는데 최적화된 뭐 그런 하체 세팅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도 브레이크 그렇게 세게 밟지 않았는데도 앞으로 이렇게 쓱 차가 기울어지는 게 느껴지고요. 나긋나긋하고 아주 소녀 같아요, 차가. 근데 다이나믹 턴 시그널은 정말 멋있다, 확실히. 리어램프 하나 바꿔서 뒤쪽 인상이 상당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좌우를 이어주는 쭉 긴 줄 하나 밑에
좀 짧은 줄 2개를 연이어 붙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게 약간 눈동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헤드램프도 그렇지만 리어램프도 뒤에 따라오는 차를 뭔가 째려보는 것 같아요. 사실 이 QM6의 차체 디자인 자체가 되게 동글동글하고 통만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리어램프까지 만약에 순하게 생겼으면 전체적인 인상이 너무 순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헤드램프와 리어램프를 통해서 뭔가 그나마 좀 성깔 있어 보이는, 그나마 좀 날카로워 보이는 표정을 연출해줘서 균형을 좀 이루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차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 느낌은, 사실 이 차 무게도 그렇고 특히나 이 LPG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에 비해서 공차 중량이 40kg 더 무거워졌고, 또 출력은 4마력 줄였죠. 토크도 약간 낮아졌고, 하지만 최대 토크가 나오는 시점을 보면 되게 일상 영역에서 최대 토크가 미리 나오게끔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시내 구간 달리거나 국도 살살 달릴 때는 LPG라고 해서 가솔린 대비 차가 잘 안 나간다거나 그런 느낌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방금도 신호등 빨간불 들어왔다가 파란불 들어와서 뚝 출발 뿅 하고 나갈 때 보면 되게 산뜻하게 훅 하고 나가거든요. 옛날처럼 진짜 LPG라고 해서 어우 답답해 막 이런 느낌은 없어요. 물론 고속도로에서 좀 쏘다 보면 그럴 때는 운전 재미를 좀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에이 답답하네 라고 느낌을 주겠지만, 그냥 타고 다니실 때는, 살살 출퇴근하실 때는 거의 힘의 부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속기는 CVT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도 보시면 RPM을 쭉 쥐어짜고 있죠. 방금 변속을 한번 했어요. 근데 이건 실제로 기어를 바꿔 물면서 변속을 했다기보다 임의로 이 변속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과거의 그 CVT가 가지고 있던 되게 이질적인 느낌 있죠. RPM은 잉 하고 있고 속도계만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좀 지워냈죠. 그래도 아 차가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운전자한테 전해주죠. 이 QM6라는 차 자체가 변속기도 그렇고요, 엔진도 그렇고요, 전반적인 느낌이 되게 그냥 무난하고 편하네요. 근데 초반에 이렇게 가속 페달 잡았을 때 그 훅 치고 나가는 느낌 있죠. 쓱 나가는 느낌, 아주 극저속에서 초반에 훅 나갈 때는 약간 아마 이건 변속기 세팅의 결과인 것 같은데, 싹 밟으면 실제 얘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는 좀 더 잘 나가는 느낌처럼 세팅을 했어요. 초반 가속이 되게 민감하거든요. 훅 치고 나가요 이렇게. 근데 이제 막상 달리기 시작하면 뭐 그때는 딱 140마력 같아요. 아 제가 그 말씀 안 드릴 뻔했는데, 오늘 시승 행사에는 프리미에르 트림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QM6 LP 모델에서 요번에 기존에는 없었던 최상위 트림인 프리미에르가 추가됐습니다. 르노 삼성 입장에서 QM6 LP 모델이 워낙 잘 팔리니까, 야 그러면 잘 팔리는 LP한테도 최상위 트림인 프리미에르를 제공해주자 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프리미에르는 이중접합 차음유리로 바뀝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시끄럽다는 느낌은 없는데, 만약에 옆유리가 바뀌면 조금이라도 더 정숙성에서 유리하겠죠. 자 이제 저희가 중간 기착지까지 왔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직접 LPG 충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LPG 충전은 셀프 충전이 불가능하거든요. 이 LPG 협회랑 같이 직접 충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요. 그거 한번 체험해보고 돌아가는 길에는 가솔린 모델 GD를 타보겠습니다. 아 제가 방금 LPG 충전소에서 직접 충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착각이었습니다. 내려보니까 주유소 직원분께서 직접 충전해 주시더라고요. LPG는 일반인들이 아무나 충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위험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다시 돌아가는 길인데, 이번에는 GD 가솔린 모델로 옮겨 앉았습니다. 출발하면서 느껴지는 게, 엔진이 아까 LPE 모델은 약간 전기 모터 같다고 할 정도로 되게 부드럽고 말랑말랑했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GDE 모델은 가솔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엔진 고동감도 살아있고요, 승차감도 글쎄요, 승차감이 차이가 날 리가 없거든요. 워낙 짧은 시간을 달리고 비교하는 거라서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LP가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은데요. 재밌다. 난 아예 똑같을 줄 알았는데 바로 이렇게 연이어서 타니까 조금 달라요. 부드러움으로 치면 LP, 그래도 조금이라도 차 같은 느낌은 GD. 재밌다. 이런 게 좀 다르네. 그리고 제가 아까 디자인 설명드리면서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SM6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그 디귿자 모양으로 생긴 주간주행등 있죠. 그게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꺼지도록 만들었거든요. 근데 요번 QM6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기존 모델이랑 똑같아요. 그냥 주간주행등이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로 아래쪽에 방향지시등이 추가로 켜지는 그런 구성을 유지하고 있네요. 지금도 저기 내가 비상등 깜빡 이렇게 켜보면 주간주행등 켜져 있는 상태로 방향지시등 들어오잖아요. 앞차에 비친 거 보면 봐봐. 지금 이렇게 다시 재가속할 때도 보면 엔진음이 아까 LP보다는 훨씬 더 살아있죠. 좀 더 진짜 엔진 같아요. 우웅 하는 느낌이 나는 게, 나가는 느낌은 비슷해요. GD 모델도 실내에서 느껴지는 디자인은 똑같아요.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뭐 트림에 따라서 차이가 날 뿐이지 엔진이 다르다고 해서 실내가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확실히 LP보다는 GD 쪽이 살짝 더 단단한 것 같아. 하체가 아까 LPG 때보다는 약간 그 노면의 요철이 엉덩이로 조금 더 오거든요. 굳이 LP랑 GD랑 세팅을 달리 했을 것 같진 않은데, 가 아니고 굳이 다르게 설정한 게 맞다고 합니다. 이 시승 끝나고 제가 르노 삼성 쪽에 확인을 해본 결과, 이 LP 모델은 GD에 없던 도너 탱크가 뒤에 추가됐잖아요. 그로 인한 무게 증가로 인해서 이 서스펜션 세팅을 각각 다르게 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세로형 디스플레이 있죠. 이런 게 지금 최근에 나온 르노건, 르노 삼성이건 신차들 보면 신형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얘는 기존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네요. 되게 별론데. 다른 곳에선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HUD가 없다는 점. 그 앞유리에 투과시켜주는 방식이던, 아니면 별도의 반사판이 띵 올라와가지고 거기에다 글씨를 써주는 컴바이너 타입이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사실 편의성에서 차이가 크거든요. 다음 세대 모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점은 여전히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번에 QM6가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개선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다른 엔진에서도 고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디젤만 ACC를 넣으실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LPG건 가솔린이건 전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적용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여기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건 이제 스피드 리미터고, 왼쪽으로 누르시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거든요. 이걸 누르고 나서 차간거리는 3단계네요. 이것 또한 좀 아쉬움이긴 한데, 요즘 다른 차들은 다 차선 중앙 유지까지 다 해주잖아요. 근데 아직 QM6에는 차선 중앙 유지는 없고요. 그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랑 또 차선 이탈, 경보 딱 그 정도 수준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선을 벗어나면 이렇게 오른쪽 스피커에서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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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경고를 해주죠. 이 정도 수준의 반자율 주행 기능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오늘 르노 삼성 QM6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함께 달려봤습니다. 이 가격을 놓고 보면 기존 모델에 비해서 GD2의 경우에는 20-30만원, 또 LP의 경우에는 한 50-60만원 정도 가격 상승이 있었거든요. 오늘 GD2하고 LP하고 둘 다 타보면서 LP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주행을 해봤는데, 그 정도 달리고 나서 LP2 모델을 계기판에 찍힌 연비가 리터당 한 8.69 그 정도 찍히더라고요. 복합 공인연비랑 거의 비슷하게 나온 셈이죠. 차값도 그렇고요, 유지비도 그렇고요, 이렇게 TCO,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 뭐 이런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오너분들한테는 QM6 LP 모델 나름 경쟁력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